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말이죠,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의 압박골절이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골절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을 하다가 낙상을 해서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차대차 사고죠. 또 차대 사람, 이런 교통사고로 인한 압박골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해서 내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떤 치료가 요구되고, 이러한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어느 정도의 장애를 받아서 보험회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로는 이렇게까지 다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랄지 후방 추돌 사고지만 사고 차량 견적이 크게 나오는 그런 어떤 사고 유형이랄지, 또 오토바이 전복 사고인 경우에, 또 버스에서 승하차 할 때, 급정거 할 때, 그때 넘어지는 사고라든지 사고의 유형은 아주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척추가 압박이 되면서 골절이 되었다면 의사들은 그 정도에 따라서 대략 8주에서 12주 정도의 진단서를 환자의 압박 상태들을 고려하면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진처럼 압박골절은 뼈가 골절되면서 벽돌이 짜부라지는 것처럼 형태의 변형이 오기 때문에 골절 부위가 유압이죠. 즉 뼈가 잘 붙은 후에도 장애가 남는 큰 교통사고인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선택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고,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압박골절인 경우에 어떤 치료가 병원에서 이루어질까요? 약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일 많이 하는 방법으로 보존치료입니다. 병원 주변에 가면 허리에 복대를 차거나 보조기를 차고 걸어다니는 환자를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척추의 압박률이 아주 적은 경우, 약 한 10%에서 20% 정도,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침상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 뼈에서 골진이 나와서 뼈가 붙는 이런 1차원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이 가면 뼈는 붙는 것입니다. 대략 6주 정도 시간이 들어간다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멘트 삽입 치료입니다. 척추뼈가 압박이 되었는데 그냥 보존 치료만 하게 되면 치료 후에 압박 정도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의사들은 척추에 시멘트 주사요법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주사기로 척추 내 의료 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술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파트를 지을 때 콘크리트를 부어서 기둥을 세우듯이 척추에 시멘트를 주사하는 것입니다. 이 골 시멘트가 골절된 부위에서 뼈와 한 몸이 되면서 굳어지는 그런 치료 방법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인데요. 척추의 압박률이 심한 경우라든지 척추가 여러 개 다발성으로 압박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척추를 철심과 나사죠. 나사 등으로 고정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해서 척추를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척추에 큰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수술을 척추 후방 고정 수술이라고 합니다. 척추가 이 정도 부상된 것이라고 하면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경우는 수술도 상당히 크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척추에 압박골절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을 했고, 또 어떠한 치료를 했다면 치료 후에 장애 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피해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은 척추의 압박골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피해자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장애의 정도와 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궁금증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평가에는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가 있고요. 또 AMA 방식의 장애평가도 있습니다. AMA 방식의 장애평가는 개인이 가입한 개인적인 상해보험이랄지 생명보험 또 종신보험 등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오늘은 교통사고 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적용하는 맥브라이드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법은 우리 신체를 100으로 놓고 보고 문제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척추의 장애는 경추, 흉추, 요추 등 부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29%에서 32%의 장애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의사의 성향에 따라서는 이 장애를 준용을 해서 절반인 2분의 1을 적용하는 경우와 또 3분의 1을 적용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영구장애인지 한시적인 장애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내가 향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합의 금액과 직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척추의 압박골절인 경우 합의하는 기준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로 수술을 하지 않은 보존치료 정도의 골절이죠. 이런 골절은 압박의 정도가 약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환자입니다. 수술하지 않고 침상에 누워서 보조기 차고 보존치료를 한 경우에는 약 한 5년 내외 정도의 한시장애를 의사들이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의사의 성향에 따라서 장애 정도가 약간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시멘트 시술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압박률이 30% 이하 정도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때는 시술을 했기 때문에 보존 치료를 한 위의 경우보다도 약 한 2, 3년 정도 더 장애를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척추 고정 수술을 해서 누가 봐도 큰 수술을 했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또는 영구 자해가 나올 정도가 아닌 이상 의사의 성향에 따라서 장애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전문가와 상담도 하고 또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척추 고정 수술을 한 경우 이것을 우리가 척추 후방 고정 수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수술입니다. 수술을 하고 난 후에도 척추를 철심과 나사 등으로 고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허리에 아니면 다른 부위에 운동 제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활동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애율도 상당히 높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아야 할 합의금도 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척추의 부위에 따라서 약 29%에서 32% 정도의 장애를 영구적으로 진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실이 없는 순수 100% 50세 피해자가 급여는 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29%의 영구 장애를 득했다고 한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00만 원 곱하기 29% 곱하기 65세까지죠. 일할 수 있는 기간이죠. 180개월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호프만 지수를 계산하면 약 1억 한 5,50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유자료까지 추가한다면 금액은 1억 8천에서 1억 9천 이 정도까지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법률적인 계산 방식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주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을 겁니다. 보험회사는 언제나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을 들이밀기 때문이죠. 보험회사의 지급기준과 법률적인 합의금액이 차이가 매우 크게 계산이 되므로 이렇게 큰 부상을 입고 수술까지 한 경우의 피해자라면 좀 더 큰 시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히 교감을 통해서 처리 방법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객관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차피 척추의 압박골절로 수술을 했던 수술을 하지 않았던 내 몸의 정중앙을 지탱해주고 있는 중요한 뼈가 다친 것이므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치료하면서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나의 소중한 권리 행사가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몸의 중추적인 뼈가 압박골절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이 영상 잘 보시고 여러 차례 보시면 됩니다. 큰 도움 받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